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일이었는데요.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 이벤트를 강하게 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새로운 연고점을 선사했는데요. 1988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1506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에 따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꾸려봐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전문가 주진학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88포인트 새로운 연고점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 충격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빠르게 회복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 앞 시간에 주신하님께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만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이 산타랠리를 만끽할 일만 남았는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만끽해야죠. 예. 지금 뭐 날씨는 점점 갈수록 추워지는데 국내 시장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연고점을 갱신을 한 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정말 저도 기분 좋은데, 자,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보여줬던 흐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자제하자. 자,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전고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면서 혹은 뭐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보시다시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주가가 전고점대에서 밀리지 않는, 그죠?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 것인데, 일단 뭐 이러한 흐름, 최근에 어떤 대내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연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뭐 산타를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기대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유럽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수가 지금 연고점을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모든 리스크를, 그죠? 모든 리스크를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수급입니다, 바로. 자,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 세력은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바로 외국인들이다. 이 외국인들의 어떤 유동성이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사실 지수 2,000은 우습다라는 겁니다. 이제 2,000 뭐 바로 눈앞에 있어요. 내일이면 당장 또 뚫을 그럴 기세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견조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11월 달 10월부터 해가지고 뭐 12월까지 해서 지금 지수는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는 그닥, 수익률은 그닥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 업종들만 계속 가죠. 즉, 가는 놈들만 계속 간다. 그전에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또 가다가 어떤 종목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또 안 가던 종목도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기전자가 가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유리되면서 전기전자가 가는데,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주들 지금 박살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 기관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선주도 계속 사고, 그죠? 자동차도 사고, 전기전자도 사면 좋겠는데, 펀드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팔고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대로 전기전자를 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지금 등락이 지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종목 하나 잘못 선택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마음고생할 수 있다. 지수는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느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선주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선주가 오른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로 수주가 점점 증가를 해주는 것도 있었죠.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업황 개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STX 조선, 최근 들어서 STX 그룹주들, 내지는 한진중공업이나 기타 조선주들, 아직까지도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추세가 강한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도주의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 어떤 악재가 아니라 차익 실현에 의한 단순 그냥 기술적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면 반드시 주도주들은 반등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감안했을 때 여러분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었어요. 실제로 뭐 조선주들 상당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슬슬 조선주 쪽에도 관심 가져보자. 제가 지난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한 2달 전부터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IT 봐야 된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IT 보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쭉 이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 정유업종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종들에도 관심 유지하시는 건지요? 그럼요. 뭐 계속적으로 기존의 주도주들 중에서 네. 많이 꺾인 건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화학주나 자동차나 뭐 그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어떻습니까?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정유주 중에서는 SO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강한 급등을 완전 뭐 급등주처럼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를 해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수 가담 좀 가급적이면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켜보시고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아무튼 운수장비나 내지는 뭐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되 이제 조선주 쪽으로 해서 저점 매수 기회 한번 잡아보자. 지금 사면 상당히 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T 쪽 흐름 삼성전자, LG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이제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좀 늦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지금 뭐 다들 여기저기서 IT 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굳이 매수를 하실 거라면은 IT 업종 중에서도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이미 많이 오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살짝 눌림이 나올 때, 그럴 때 저점 분할 매수를 들어가신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조선주와 IT주를 눈여겨볼 때다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오늘도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를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뿐만이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에도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AS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중에 특히 LG전자와 한라공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추천가 대비해서 11% 정도 급등 중이고요. 한라공주도 이 한미 FTA 수혜주로 떠오르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 이상, 11% 정도 이상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LG전자는 제가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2번 정도, 그죠? 2번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2번 다 수익을 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흐름 보실게요. 일단은 뭐 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봉을 제가 살펴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자, 고점을 이어봤어요. 이렇게. 고점을 이어봤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 고점을 지금 넘어가죠. 즉, 추세 전환, 시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꾸준하게 최근에 어떤 기관과 내지는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만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고 지수 연고점 돌파 맞물려가지고 그 흐름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셔야겠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12만 원 선, 딱 떨어지는 12만 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12만 원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물량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갈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계속 홀딩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고점에서 팔고요,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갈 거라는 전제 하에 안 갈 종목이라면 또 이제 수익을 깎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내년 2011년까지 어떤 이런 LG전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찍었다라면은 정말로 앞으로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요. 그다음에 밀리면 눌림목이 나오면, 즉 제가 말씀을 드리는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은 세력주처럼 사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5일선도 깨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만 없겠죠. LG전자가 가다 보면 이제 한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은 11선 아래 내지는 21선 근처 해가지고요,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되면 제가 또 LG전자가 만약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되면은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2만 원을 단기 고점으로 보고서 차익 실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미 보유하신 분들 중에 12만 원까지 올랐을 때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한라공조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한라공조 제가 저점에서 추가 매수까지 시켜드리면서 손절할 확률 떨어지니까 믿고 한번 따라오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수익 중이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급등했던 모습이에요. 2만원까지, 2만 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은 저희 이제 특공개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만원에, 정확히 2만원에 제가 차익 실현 문자를 냈었었는데요. 분할 매도 문자를 냈었었는데 다시 저희들은 재매수했어요. 추가 매수 및 내지는 신규 매수를 그저께 제가 시켜드렸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자동차 업황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이 괜찮을 거면 당연히 부품주들도 그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의 흐름이죠. 최근에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부품주들 중에는 약간 희비가 엇갈린 모습인데 부품주 중에서 특히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은 바로 이 한라공주와 만도였다. 즉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 빠졌느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단순 차익 실현 때문이었다.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빠진 종목들은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해줘야 된다. 갈 종목들은 갈 만한 업황이라면은 매수해줘야 된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견조하게 제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금씩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한 거예요. 강한 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기술적 반등도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수익 중이실 텐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추세선을 살짝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라공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일정 추세선이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점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요. 고점에서는 저항을 받아요.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급등했을 적에도 정확하게 고점에서 밀렸었죠. 자, 빠졌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쌍바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강력 매수로 봤었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추가적인 급등을 해주기 전에 주가가 쉬어갔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주가가 각도가 되게 이제 경사가 완만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그죠? 가격이 치솟았을 때 그 전에 바로 어디를 거쳤다? 이 가격대 19,000원 전후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가격대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지 확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거래량이 증가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을 뭐라 그랬죠? 음봉의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소리는 뭐냐면 주가를 장중에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물량을 채간다면 누군가가 채가면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윗꼬리가 이 음봉을 여러분들 뒤집어 본다면은
음봉을 뒤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 윗꼬리가 긴 양봉이 되겠죠? 윗꼬리가 긴 양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진단 말이에요, 보통. 빠지는 경우가 높죠? 빠질 확률이 높죠?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증가했다. 즉, 저점에서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간만에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나 오늘 UBS 증권 창구에서 대량으로 정말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매도를 하던 창구였거든요. 팔아치우던 창구였는데 오늘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21선을 종가상 21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이 단기 고점을 다시 한번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19,500원쯤 되겠네요. 500원을 넘어가게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신규 매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여러분들 아마 평균 단가가 18,500원이나 혹은 그 전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가급적이면은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19,000원. 아직 편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19,000원 아래서라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일단은 2만원에서 21,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물량을 좀 더 가져가는 중기로 보유하는 전략이 괜찮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와 한라공조 추가 대응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 밖에도 삼성카드와 한솔 LCD가 있었는데요. 두 종목 다 손절선을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6만 원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원래는 59,000원까지 59,000원이 이탈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중기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한 59,000원, 네, 59,000원에서 6만 원이요. 그 사이까지는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으로 가셔라. 그리고 지금 가격대 아직 차트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짱대 양봉 나왔잖아요. 그죠? 누군가 분명히 들어왔어요.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 들어왔던 세력이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삭스 아니면 모건스탠리가 들어왔어요.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창구에서 아직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주된 어떤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 아직 팔아치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때문에 이 차트 양봉의 저점이 깨질 때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되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관심 종목이었죠. 한솔 LCD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솔 LCD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아직 지키고 있죠, 그죠? 네. 제가 아마 69,000원, 8,000원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종가상은 지금 딱 교묘하게 지금 딱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규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이 종목도 제가 조금 낮출게요. 마지노선을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꾸준한 어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런 추세,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저점 추세선을 이어보게 되면은, 딱 추세선 저점 라인에 딱 부딪히게 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65,000원 정도, 네, 65,000원까지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시다. 오늘 뭐 종가가 69,100원이 됐는데요. 이 가격대 아래에서라면 신규 매수 하시고 65,000원 이탈시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카드와 한솔 LCD 추가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주신랑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력주 11선 눌림목 공략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강의 내용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인터엠과 동국실업을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단기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 여러분들 복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도 혹시 복습하셨나요? 아니, 저는 당연히 했죠. 아, 정말요? 네. 그럼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음봉을 확인을 하고 매수하자 말씀드렸는데 음봉 몇 개까지 확인하자 그랬죠? 저는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 음봉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항상 거래량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라.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죠. 네, 공부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선은 어떻게 잡나요? 그 전저점에서 손절선을 제시해주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요.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고요. 항상적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복습하셔라.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량주,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우량주를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사실 장세가 시장 상황이 개별주 장세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아니라 우량주 장세입니다. 그죠? 당연히 우량주들만 정말 잘 가는 그런 흐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물론 뭐 가는 종목들도 그중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우량주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기법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량주와 개별주의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량주는요 일단 무겁습니다. 시가총액 물론 우량주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우량주는 코스피다, 뭐 코스피 200이다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거래소, 코스피건 코스피 200은 간에 두 종목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도 급이 여러 가지는 아니죠, 그죠? 중소형주도 있고요, 중대형주도 있고요, 초대형주도 있겠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우량주,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들의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가총액이다. 자,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500억도 채 안 되는 종목들 정말 많죠? 하지만 최소한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작게는 뭐 한 5천, 3천억, 5천억부터 많게는 조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즉, 무게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무게가 다르다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변동성이 우량주가 개별주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세가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개별주 매매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개별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별주 매매, 세력주 매매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량주는 개별주보다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좀 떨어진다. 대신에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죠? 흔들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개별주에 매수할 비중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 매수를 해서 개별주에 10% 매수해서 5% 수익 내는 거랑 한 20%, 30% 매수해서 우량주에서 3% 수익 내는 거랑 어떤 게 수익이 커요? 당연히 우량주가 크다. 우량주의 장점입니다. 무겁다라는 거, 안정적이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 몸집이 무겁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일반 부티크 세력이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누가 관리한다?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그런 메이저 세력들이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투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에 펀드 환매 때문에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방향까지 밀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량주가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량주, 시장 변동성에 강한 그리고 내재 가치가 튼튼한 종목들이 우량주다. 이렇게 개념 설명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량주를 매매할 때 꼭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량주 매매 시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풍력이다. 풍력 업황은 지금도 상당히 안 좋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어떤 이렇다 뚜렷한 어떤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업종 중에 바로 하나가 풍력이 되겠는데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정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내지는 뭐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예를 들어서 적자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적자 폭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어떤 한 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 뭔가 이 회사 뭔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강력하죠. 아니면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테마, 정부 정책 주도하에 형성되는 테마라던가 그런 테마들도 어떤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우량주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우량주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만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우량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힘들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을 뭉치지 못합니다. 그죠? 뭉치지 못해요. 정말 사실 뭐 돈을 다 끌어 모으면 개인들이 외국인보다 더 돈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은 뭉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 뭐 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르고 누구는 직장인이고 누구는 주부고 하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냥 모래알처럼 다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우량주를 끌고 갈 수가 없겠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 같은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메이저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적에는 이 종목을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올리는지 그죠? 떨어지면 누가 팔아서 떨어지는지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은 이제 차트상 추세 전환이나 뭐 고점 돌파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추세 전환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가 일정 어떤 예를 들면 박스권이나 내지는 뭐 어떤 하락 추세를 가다가 이제 그 추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가가 이제 박스권이에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다. 계속적으로 특정 가격대까지만 가게 되면은 밀리는 겁니다. 저항 매물, 그죠? 차익 실현 매물 내지는 악성 매물이 출현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멋진 양봉을 만들었다 하면은 관심 가지라는 거죠. 즉 추세 돌파 구간. 사실 뭐 이거는 정석 같은 얘기죠. 그죠? 정석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지금 이런 우량주, 특히나 우량주에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박스권,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전고점도 되겠죠, 그죠? 전고점 내지는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내지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어떤 특정 추세를 만들면서 빠져요, 주가가 계속. 고점을 낮춥니다. 근데 저점은 낮아지지 않아요.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대량거래, 즉 일반 그냥 대량거래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대량거래를 만들면서 양봉 나오더라. 그러면서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더라. 이럴 때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밀릴 때 보지 마시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특히나 잘 나오는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지금은 여러분 상승장이고 매매하기 좋은 장이에요. 이럴 때 이런 시장에 먹히는 기법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세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그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띈 케이스였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점을 높입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고점 어떻게 돼요? 고점이 오히려 일정하죠. 내지는 뭐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실 적에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최근에 차트를 보실 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캔들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개월 내지는 1개월 아니면 그 길게는 2년, 1년, 2년 차트를 넓게 보셔야 돼요. 큰 어떤 틀을 바라보시는,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트를 넓게 보세요. 그래야 추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짧은 기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안 들어와요. 그죠? 이 종목이 어떤 추세인지, 수렴형인지 아니면 뭐 확산형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셔서 추세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일반 뭐 증권 서적에 보시더라도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는 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개별주보다는 우량주에서,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선을 돌파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무슨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다. 명심하십시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대량거래 장대 양봉 말씀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주가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그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그냥 아쉽죠, 그죠? 나도 저런 종목 하나 가져봤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일 텐데, 사실 주가가 이미 급등하고 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만 보지 마시고 급등한 것만 보지 마시고요. 급등하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급등한 것만 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만들고 나서 올라간지를 보셔야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급등주를 또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력주가 아닙니다. 코스닥 개별주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량주건 개별주건 간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세력들,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들의 매집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매집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력이에요. 매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뭐 세력들과 같이 뭐 매매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뻔하죠. 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들의 물량을 빼뜨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 개인들의 물량을 빼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 있겠죠. 그죠? 손절매 유발시키는 거, 투매 유발시켜서 손절매 유발시켜서 물량을 빼뜨는 거 있겠고요.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봤을 때 이 종목을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어요.
올려야 됩니다. 계획했던 날짜가 다가와요. 올려야 되는데 마침 시장도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전고점, 그죠? 전고점에 있는 물량들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세력들이 먹어야 되죠. 개인들로 하여금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주가를 단기 급등시키는 거예요. 짱대 항목 멋진 거 한두 개 정도 만들어주면은 전고점에 있는 개인들 던지죠. 왜냐하면 전고점에 물려있다가 마음고생 좀 했을 테니까. 주가가 본전 오면 어떻게 합니까? 2달, 3달 물렸다가 주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 이게 웬 떡이냐면서 바로 그냥 팔아버리겠죠? 물론 홀딩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마음고생 한번 더 하죠. 그죠? 물렸다가 올랐을 때 안 팔면은 마음고생 또 한다.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많은 개인들이 물량 던집니다. 그죠? 수익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전 보고 놓으면은 마음고생 덜게 던지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주가를 올리면 사거나 그죠? 올리면 사거나 떨어뜨리면 사거나 이렇게 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주가가 보통 이제 그 급등하는 종목들 우량주를 보시면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겁니다. 대량거래 양봉 빵 나와요. 대량거래 양봉 나오고요. 주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대량거래 양봉을 보고 나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힘없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한 번 대량거래가 빵 터져요. 그리고 또 개인들은 또 매수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역시나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지는 아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집봉이다. 매집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매집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매수하고요. 떨어뜨리면서 손절매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고점에 있는 것도 매수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또 손절매 받고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은 개인들은 버티지 못하죠. 그죠? 정말 잔인한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물량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할 때는 역시나 공통적으로 어떻게 터진다? 어떻게 돼요? 대량거래 양봉 또 하나 나온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짱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양봉이 바로 급등 초기에 그런 양봉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종합해서 볼게요. 어떤 추세, 그죠? 추세선을 돌파하는 전고점이나 내지는 어떤 특정 어떤 수렴형의 패턴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그런 양봉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상승 초입에 그런 양봉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거래량이 증가한 양봉만 나오면 그저 좋아서 그냥 매수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 그죠? 수급 확인하시고요. 추세 확인하시고요. 아, 한 가지 또 업황. 제가 업황 고려하시라고 했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뭐 기업 탐방을 다니시거나 여기저기 뭐 조사하실 그 여력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도 정말 고맙게도 각 증권사들의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은 물론 이제 뭐 100% 믿을 건 못 됩니다만은 참고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관련된 기사, 뉴스 기사 있잖아요. 뉴스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업황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겠구나. 괜찮아질 여지가 있겠구나. 근데 그 종목에서 해당 종목이 이러한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관심 종목 1순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장 특징 아시죠, 여러분들? 전 비싸게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눌림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우량주를 매매할 때 살펴봐야 할 4가지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요, 실전 차트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실전 차트겠죠. 사실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일단 KB금융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KB금융입니다. 자, 이 종목 잘 보세요. 네. 보시면 일단은 기준이 되는 양봉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뭐겠어요, 여러분들? 딱 눈에 띄죠? 추세가 이렇게 수렴형입니다. 그죠? 수렴형이죠. 수렴형의 차트에서 어떻게 돼요? 그 상단선을 멋지게 돌파를 해줍니다. 누가 매수했어요?
아래 보시면 누가 매수했습니까? 자, 기존에는 수급이 그닥 좋지 못했던 KB금융이에요.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그렇고요. 팔아댑니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갑작스럽게 대량거래 양봉이 빵 터지면서 누가 매수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다. 거기다가 장대 양봉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무 때나 매수하지 마시고, 물론 뭐 난 저점에서 선취매한다. 그런 관점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사고 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물론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으신데,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사실 좀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어떤 양봉을 체크를 하고 매수한다라면은, 예, 기다림도 줄이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한 가지만요. 예.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또 급등을 한 종목인데, 네. 자, 요 종목, 지난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비중 축소했다가, 나머지 또 홀딩한 상태에서 급등해가지고 수익 실현 한 종목이죠. 자,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어떻습니까? 박스권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집봉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갈 듯 말 듯 하죠. 그죠? 갈 듯 말 듯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양봉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거래가 터지는지를 잘 체크해 보신다면 뭔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대량거래가 몇 번 터지죠? 이렇게. 대량거래. 역시나도 대량거래. 그죠, 여러분들? 대량거래 양봉이 터져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빼죠? 빼면서 개인들 손절매 받아먹는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돌파해주면서 누구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기관. 딱 보이죠? 패턴은 일정해요, 여러분들. 우량주는요,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장중에 급등을 하는 우량주가 있으면 일단은 딱 채취하셔가지고요. 추세부터 그어보세요. 추세를 그어보시고요. 수급 체크해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이고 편안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에 이르는 길 우량주 매매 노하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담아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네. 나온 종목은요, LG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여기서 LG전자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글쎄, LG, 여러분들 뭐, LG 자회사, 지주회사, 얘네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 실적, 그죠? 지분법 이익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회사가 기업이 되겠는데, 사실 LG의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있었죠. 그죠? 뭐였습니까? 바로 LG전자와 오르지 못했다라는 LG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LG의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와 이제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특공개미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들은요, 사실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고요, 신규 매수 및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저는 이 LG 이 종목 전 갈 줄 알았었거든요. 갈 거로 생각했었어요. 그 비중을 상당히 크게 실어 놓은 상태에서 안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데, 일단 제가 LG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되겠는데요.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LG가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뭔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언제부터? 7월 달부터. 기관의 수급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즉, 이 상승 파동은 누가 만들었다? 기관이 만들었다. 즉, 주포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떤 악재가 없이 가격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LG전자의 어떤 뭐 실적이 안 좋다라니 뭐 그런 것만 나오면서 LG전자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LG전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된 게 맞았어요. 시간을 계속 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주포, 기관이 얼마 안 나갔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색의 그래프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죠? 기관의 순매수 많이 나왔는데 사실 나간 적은 얼마 없다. 얼마 안 나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점을 한번 깨는 척, 이게 페이크를 한번 주고 나서 속임수 주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멋지게 올려주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어제 5일선 깨기 전에, 이틀 전에 이 양봉에서, 그죠? 3일째 윗꼬리가 달렸던 이 양봉에서 전량 차익 실했고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던 날 한 번 나머지 물량을 다 팔았어요. 5일선 깨질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오늘 다시 재매수 들어왔거든요. 1차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LG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매수해보자는 소리예요. 저도 제 계좌에도 실제로 LG가 들어있어요. 오늘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자, LG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오늘 종가상 86,000원입니다. 86,000원인데요. 지금 한 85,000원. 가급적이면 싸게 사시는 게 좋은데, 오늘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한번 86,000원 아래로도 괜찮겠네요. 86,000원 아래로 해가지고 비중을 한 10%에서 20% 사이로 분할 매수해보세요. 약간 중기 개념이에요. 중기 개념이고요. 만약에 82,500원 이 양봉의 저점을 깨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만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8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만 반으로 줄여라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LG의 주가의 발목을 잡던 LG전자가 이제 가게 되면은 LG는 당연히 갑니다. 왜냐면 LG화학은 이미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관심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한국타이어 볼 텐데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 드리려다가 오늘처럼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못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저희 회원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오늘 매수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죠. 저점은 안 밀리는데 고점은 낮아집니다. 즉 수렴형 패턴인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왔다. 가장 좋은 수급 아닙니까? 쌍끌이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주의적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매수하셔야 돼요? 눌림목 때 매수하셔라. 저희들 어제 매수하고요. 오늘 또 매수했어요. 오늘 비중 한 20% 미만으로 매수해놨는데요.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너무 급등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격은 원래 3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막 32,500원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32,500원 밑으로 해서 분할 매수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35,000원. 손절선은 35,000원 잡아드릴게요. 3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손절하셔라. 목표가는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4에서 한 5% 정도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 하시는 건 아시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중기 보유 관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타이어 살펴봤고요. 나머지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가요? 또 봐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이 종목 급등했죠? 마찬가지로 기법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자, 기관의 대량 매수에 들어오면서 전고 좀 돌파했다. 어떻게? 눌림목에서 매수하셔라. 지금 이 종목은요, 1,200원. 지금 제가 선 그어놨는데요. 1,200원. 오늘 250원 찍었죠? 자, 200원 밑으로 얘는 이제 이미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10% 정도로만 조절을 해주기 바라고, 1,200원 아래로 10% 분할 매수하시고요. 9,550원, 네, 9,5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네, 비중을 50%만, 다 파시는 게 아니에요. 50%만 축소하시고 홀딩을 한번 해보고 계세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이 좋네요. 네. 네. 빨리 하다 보니까, 다음은 또 기업은행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자, 우량주들은 여러분들 패턴이 똑같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이죠. 수렴을 하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의 대량 거래 터지면서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하셔라. 단기적으로 이미 급등하고 있는 거 고점에서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살짝 쉬어갈 때, 음봉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리스크도 줄이고 오히려 수익이 나도 더 많이 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17,500원입니다. 종가는 1,200원인데요. 500원 밑으로 한 10% 정도 분할 매수 해보시기 바라고요. 16,700원 이탈 시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50%만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363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IC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갖고 계신데요. 포스코 ICT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일단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었습니다. 가격적으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얼마 전이었죠? 21선 골든 크로스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보시면 21선을 골든 시키지 못했었어요. 그죠? 21선 골든 크로스에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골든에 성공한 거죠. 그만큼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좋은데 물론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골든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은 만큼 네, 중기 보유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실 손절 라인 이미 지나쳤어요. 손절 라인이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마침 시장도 괜찮아지는 분위기고 그리고 21선 골든크로스 하면서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해 보시고 대신에 자 지금 주가가 그 연고점을 갱신을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저점을 깬다라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8,500원이 최저점 나와 있는데요. 8,5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밀어버리시고 손절매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게요. 2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17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이어서 살펴볼까요? 25,000원이요? 네, 네. 보유하셔야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지금 얘도 저점 추세선이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점 추세선 이어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살짝 밀렸던 모습이죠. 그죠? 고점에 살짝 밀렸었는데요. 보시면 수렴형이에요.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저점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요. 고점에서는 저항 받았습니다. 자, IT 관련해가지고 흐름 아주 괜찮습니다. 흐름 유지가 되고 있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그 주역이 누구였다? 기관이었다. 그 기관이 지금도 매수한지를 보셔야 되겠죠? 매수 들어옵니다, 간간히. 그래서 지금 단순 가격 조정 구간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충격을 받으면서 약간 밀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코스피 지수 대비는 얼마 전에 그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아직 그 주가가 회복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뒤처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21선 골든크로스 성공했기 때문에 예, 보유하셔도 괜찮겠고요. 25,000원 돌파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26,000원, 7,000원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CJ인데요. 8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99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J 살펴볼까요? 88,600원이요? 예. 괜찮습니다. 보유하셔야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형이죠? 자, 얼마 전에 대량거래 수급 누구? 기관들 들어왔다. 자, 기관의 대량거래 수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눌림목권에서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관에서 재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도 될 구간이고요. 올라간다면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거뜬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1년 해가지고요. LG나 CJ 같은 이런 지주사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과도 맞춰서 중기보유 관점으로 가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로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빠르게 맞춰주신 주신학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 대박클럽은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이 시간 제가 부동산 따끈따끈한 소식들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